이번 과목은 2026년 1회차입니다. 1회차 네 번째 과목인데요. 네 번째 과목은 전기설비 안전관리입니다. 정말 우리 산업안전기사는요, 국가기술 자격증 400여 개 중에서요, 가장 과목이 많은 과목입니다. 바로 6개 과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수가 120문제입니다. 산업안전기사는요, 좋게 표현하면 만물박사가 돼야만이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앞에 우리 기계했죠. 전기할 차례입니다. 5번째 화학입니다. 6번째 건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기사를 따면요, 웬만한 응용 능력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기사를 따면 모든 업종에 뭐가 될 수 있다?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어요. 건설안전기사는 오로지 건설업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기사는 여러분 자부심을 갖자 만물박사입니다. 아마도 곧 모든 현장에서도 여러분을 채용할 때 특별히 우리는 매끄러기에 X론과 Y론이 있는데 X 같지만 아마도 임금도 엄청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61번 보겠습니다. 61번은요, 한국입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요걸 알아야 돼요. 금속재 외함입니다. 금속재 외함을 가지는 저압입니다. 저압도 우리는 AC와 DC가 있는데, DC는 얼마? 1000V 미만을 말하고, AC 교류는 제가 반대로 씁니다. DC는 1500V 미만을 말하고, 교류 AC는 1000V 미만을 가지고 우리는 저압이라고 그러죠. 저압의 기계기구가 시설되어 있다. 이 기계기구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누전 차단기는요, 이런 조건이 없으면 전압이 얼마? 150V 이상 되는 무조건 누전 차단기 설치.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가정집에 뭐가 있다? 누전 차단기가 있어. 우리나라는 220V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하면 저압이고 금속재 외함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이럴 때는 얼마? 반드시 50V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바로 KEC, 바로 전기 규정에 의하면 누전 차단기의 시설을 이래 가지고요,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저압 전로에 보호되어 누전 차단기 시설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금속재 외함을 가지는 사용 전압이 얼마?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기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다만 다음에 어느 날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는 우리 그러면 사용하지 않아요. 왜 사용하지 않냐 그랬더니 과연 뭐가 있냐? 기계기구를 발전소, 변전소, 개표소에 준하는 시설하는, 여기는 벌써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의 기계기구,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외하고 반드시 금속재 외함입니다. 금속재 외함을 사용할 때 얼마? 50V. 일반적인 것은 얼마? 150V 이하라고 그러죠.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 이하인 경우는 설치할 필요 없지만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시험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한다. 그 다음에 62번요, 잘 보셔야 합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교류의 특고압이에요. 교류의 특고압이라는 것은요, 교류는 AC로 쓸 때 이거는 얼마? 반드시 전압이 7000V를 초과하는 걸 말해요. 또 역시 DC도 마찬가지입니다. 7000V를 초과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특고압이라고 그러죠. 가공전소 내에 발생하는 극저주파입니다. 전자기는 지표상 1m에서 전개가 얼마, 자개가 얼마, 이 전개는요, 반드시 3.5kV per 메타 이하가 돼야 돼. 이하. 그 다음에 자개는요, 잘 보는데 얼마냐, 한 83.3 UT라. 이거는 뭐요? U는 뭐요? 마이크로, T는 뭐요? 테슬라예요. 마이크로 테슬라입니다. 83.3 마이크로 테슬라 이하입니다. 그럼 바로 답이 3.5kV와 83 마이크로 테슬라인데요. 그래서 자개는
3.5kV per 메타 이하, 전개가 자기는 83.3 마이크로 테슬라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는 등 상시 정전 유도 및 전자 유도 작용에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는 답은 3번인데요. 전기사업법 전기설비 기준을 보면 특고압, 특별고압 가공전선대에 발생하는 아예 극이라는 말은요, 극한이라는 뜻입니다. 끝에 치닫는다 이제. 극저주파 전자기는 지표상 1m에서 전개가 3.5kV per m 이하, 자개가 83.3 마이크로 테슬라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는 것이 전기 설비 기준입니다. 그 다음 63번을 보면요. 63번은 금속성의 전기기계 장치나 구조물의 인체가요. 일부가 상시 접촉되어 있는 상시라는 말을 기억하고 상태의 허용 접촉 전압은 옳은 것은 우리는 전압은요. 1종부터 3종까지 있는데 상시 접촉되어 있을 때 얼마냐 그러면 반드시 항상 25V 이하입니다. 보겠습니다. 1종부터 이제 여기서 1종인데 뒤에 이제 편집을 여기까지 좀 붙여놨으면 좋은데 4종까지 들어가는데 보겠습니다. 1종은요. 인체의 대부분 얻은 상태에서 수중에 있는 상태, 수중. 물속에 있을 때는 접촉 전압이 어떻게 바로 전기가 물에 더 잘 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체가 많이 젖어 있다든지 금속지 전기기장의 구조물의 인체 일부가 상시 접촉되었을 때 뭐라 그래? 바로 25V 이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종, 1종, 2종의 경우에서 통상적인 상태에 있어서 접촉 전압이 가해지면 위험성이 높은 상태는 50V 이하. 그 다음에 제한이 없는 것은 바로 몇 종일까요? 4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는 것은 바로 4종, 1종, 2종 이외의 경우 통상적 인체 상태에서 접촉 전압이 가해져도 위험성이 낮은 상태, 접촉 전압이 가해질 우려가 없을 경우니까 이거는 전압의 무제한입니다. 그 다음에요, 64번째입니다. 접지 중에서요, 개통 접지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접지는 무조건 어떻게 T가 다 들어가야 돼, T가. 어디 앞에. 그럼 뭐냐면 T가 안 들어가는 게 벌써 IN이라고 요거 답인데요. 보면 접지의 구분은요, 이렇게 종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개통 접지는 바로 TN, TT, IT 개통이 있고요. 통상 그 보호 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PA 시스템 접지가 있습니다. 접지는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방법은요, 역시 세 가지, 단독 접지라거나, 공통 접지라거나, 통합 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번입니다. 교로아크 용접기. 교로아크 용접기 나오면 교로아크 용접기의 방호 장치는 그럼 뭘 알아야 돼? 우리는 자동 전격 방지기를 꼭 알아야 됩니다. 교로아크 용접기 사용해서 무부하 전압이 80V예요. 아크 전압이 25V입니다. 아크 전류가 300A일 경우 효율은 약 몇 %가 단 내부 손실은 4kW입니다. 그럼 이게 65.2%인데요. 그럼 어떻게 65.2%? 이것도 바로 뭐냐? 그러면 전기에서도 계산이 하나 나왔는데요. 보겠습니다. 바로 효율 계산할 때는요. 사용 전력을 우선, 사용 전력은 아크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합니다. 아크 전압이 25라고 그랬어요. 사용 전류는 300A니까 이거는 7,500W가 되죠. 그럼 실제 먼저 보면요. 효율은 총 전력분의 사용 전력이니까 이제 사용 전력은 우리가 알았는데 또 뭘 구해야 돼요? 총 전력을 총 전력은 사용 전력에다가 손실 전력을 알아야 돼요. 그럼요. 사용 전력은 7,500W를 알았어요. 그럼 손실 전력이 4kW라고 그러죠. 4kW는 그냥 와트로 하면 얼마? 4,000W가 되겠죠. 그래서 합하니까 11,500W. 그럼 다 했어요. 총 전력인 11,500W입니다. 바로 사용 전력은 7,500이다. 곱하기 100을 하니까 효율을 나타내니까 뭘? 퍼센트를 곱해야 되니까 65.2였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요. 계산이지만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외우려고 자꾸 하지 말고 반복해서 몇 번 쓰면 돼요. 그래 효율은 총 전력분의 사용 전력 곱하기 100은요. 단위가 퍼센트기 위해서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번인데요. 방폭전기입니다. 방폭전기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기호 표시로 EXP, EAT, O를 나타낼 때 관계가 없는 표시 내용은 근데 기본적인 걸 아무데 우선 온도할 때 투로 뭐라 하면 T를 많이 쓰잖아요. T를. 있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은요. 여기 나오지만 5과목인
화학 설비에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폭발 성능이냐, 이건 모르잖아. 폭발 성능이 뭔지 모르니까 방폭 구조라 그러는데, 방폭 구조는 뭐냐 그러면 바로 P니까 뭐요? 압력 방폭 구조를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뭐냐 그러면 폭발 등급이라 그러는데, 폭발 등급은요 바로 뭐냐 그러면 요거잖아. EA. 이거는 뭐냐 그러면 가스라든지 전기를 나타내는 거. 뭐가 없노? 얘가 성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바로 2번이에요. 요 내용은요 실기 필답형에도 쓰는 경우 나와요. 방폭기계 성능 표시기 EXPEATO가 뭐냐면 요거는요 EX라는 건 모든 방폭 구조에, 방폭 구조를 하면 EX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하죠. P가 뭐냐 그러면 압력을 나타내는 거죠. 압력 방폭 구조. EA는 등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A는 바로 가스잖아, 가스. 그래서 가스, 전기 및 분진 그룹을 말하고, T는요 온도 등급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입니다. 67번입니다. 우리 1번에서도 나왔는데, 누전 차단기는 시설 방법 중 옳지 않는 것은 시설 장소는 반드시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설치해. 누전 차단기.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분전반이 딱 있잖아요. 우리 출판사에도 배전반이 있어요. 정전 용량은요 해당 전로의 부하 전류 값을 어떻게 이상이해한다. 반대 그렇지. 이상이해야만이 얘가 지가 차단이 되겠죠. 전격 감도 전류는 정상의 사용 상태에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인체 감전 보호에는 0.05초 이내에 동작하는 고감도 고속형이어야 한다는데, 이걸 이제 모른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였어요. 모를 때는 뭘 해야 돼? 그냥 동그라미 해. 왜? 숫자 나오는 거 이거 유일하게 한 개밖에 없잖아. 실제는 얼마야? 0.05가 아니고 비슷한 글자잖아. 0.03초 이내에 되죠. 근데 알아둘 것은 그냥 이거는 이제 알면서도 헷갈리겠어. 그래. 잘 모를 때는 숫자 나온 걸 해. 왜? 숫자 나온 자체를 사람들이 출제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4번인데 그렇다면 확실하게 해설로서 보겠습니다. 봐요. 인체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감전부 누전 차단 기준은 전격 감도전 얼마? 15mA. 동작 시간은 0.03초 이내. 이거는 이번 시험에도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여기 보면 아마도 20번 이상 출제돼. 왜? 문제 은행식이잖아. 은행에서 그대로 했으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기준은요. 누전 차단 설치 기준은 전기기계 기구에 접속된 누전 차단의 전격 감도중 얼마? 30mA 이하예요. 잘 봐요. 작동 시간은 똑같아. 단 인체라 그럴 때 요것만 주로 감도 전류만 줄지 시간은 0.03초야. 전격 전 부하 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 접속 누전 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고 전격 감도 200mA 이하로 작동 0.1초 이내 한. 요거는 뭐야 한다. 반드시 요거는 50A 이하 이상인 전기기에 해당돼. 사실은 우리 이거는 기억할 필요 없어. 오로지 얼마? 누전 차단기는 30mA인데 시간이 0.45. 반드시 여기다가 인체라는 말이 있든지 또는 물기가 있다든지 습기 있다면 역시 전류는 15mA로 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68번째인데요 68번째는 전격입니다. 전격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차적 감전 전류, 2차적인 이걸 찾으면 되겠죠. 1차, 2차 감전 전류 위험 요소를 분류하면 우선 1차 전류 첫 번째가 통전 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통전 시간요, 통전 경로입니다. 접촉 전압은 뭐냐 하면 이거는 2차의 감전 위험 요소예요. 답은 4번이고요. 보자. 전격 위험도 결정적으로 1차적 감전 위험 요소는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6가지. 첫 번째가 가장 전류예요. 통전 전류 크기, 통전 시간, 통전 경로, 전원의 종류입니다. 전원에 요거도 문제 나와. 직류보다가요. 직류는 DC라 그래요. 직류보다 상용 주파수 교류전에 더 위험 이유는 바로 극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파형이 있기 때문에 교류는. 그 다음에 주파수 및 파형이. 이거는 파형은요. 직류는 항상 일정하지만 교류는 이런 파형이 나타나요. 또 전격 인가 위상 등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와? 실기 필답이나 실기 작업에도 출제됩니다.
2차적 감전 위험 요소는요, 인체의 조건입니다. 저항이에요. 전압, 계절 등은 다 뭐가 된다? 2차적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요, 항상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물론 모두가 저는 적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69번째입니다. 할선 심해라입니다. 카메라가 아닙니다. 할선 심해라는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이 할선 심해라는요, 그 충전 중인 전로를 이제 장선, 다시 연결할 때 이렇게 주하는 건데, 충전 중인 전선을 장선한다든지, 충전 중인 전선을 어떻게 변경 작업을 할 때라든지, 할선 작업으로 애자 등을 교환할 때라든지, 특고압 부분의 검전 및 잔류 전환을 방전할 때, 근데 알아둘 게 있어요. 특고압은요, 이런 거로 할 수가 없어요. 특고압은 뭘 해요? 핫스틱이라는 건 지팡이 같은, 특고압은요, 얼마라고 그래서 7000볼트를 교류 중에 어떻게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할선 심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면요, 보겠습니다. 70번에요. 저압이나 고압선을 직접 매설식으로 땅에 묻는다면 매설식으로 매설할 때 중량물의 압력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매설을 깊이를, 이거 매설하는 것은요, 받을 때와 안 받을 때 두 가지. 안 받을 때는 60, 받으면 2배, 120이에요. 그럼 안 받으니까 얼마? 60cm 이상. 받으면 120cm. 그리고 여기 뭐 중량물 압력을 받지 않는 장소는 60cm 이상. 중량물 압력을 받는 장소는 얼마? 12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71번째인데요. 고압입니다.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피렉입니다. 피렉이나 여름철 낙뢰, 벼락을 방지하는 거죠. 피레기에 접지 공사를 할 때 접지 저항의 최대 값은 얼마? 항상 10개로 하자고 우리는. 15 이하로 하는 것이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여기 보면 피레기 접지 방법은 종합 접지, 단독 접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조건 단독 접지가 아닌 종합 접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놨어요. 보충. 단독 접지 없으면, 조건이 없으면 저항은 항상 몇 옴 이하? 15 이하입니다. 72번입니다. 방폭 구조에 관계 있는 위험 특징이 아닌 건, 방폭 구조에는 첫 번째가 우리가 뭐? 온도를 이렇게 표시했죠. 그 다음에 하염 일조 한계, 그 다음에 최소 점화조는, 근데 전기가 밀도가 얼마냐 이런 거는 있다 없어? 없어요. 바로 방폭 구조에 관계 있는 위험 특성은 발화 온도, 하염 일조 한계, 최소 점화조. 요 내용은 역시 실기 필답과 작업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안전간격, 세프티 갭을 측정하는 게 있어요. 폭발 등급 측정에 사용되는 표준 용기는요, 내용적이 얼마냐, 이 전체 용적이죠. 8L이에요, 8L. 8리터. 틈새의 안길이 L이 얼마냐, 요 부분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통상 25mm입니다. 용기로서 폭은 얼마, 요걸 가지고 세프티 갭, 폭 W를 변화해 하염 일조한계를 측정하도록 걸 가지고 안전간격, 하염 일조한계, 영어로 하면 세프티 갭,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성 분위기 생성 조건에 관계되는 건 뭐냐 하면 밀도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73번째입니다. 제전기입니다. 제전이라는 것은 뭐 이걸 알아야 돼. 방전기잖아. 방전한다는데, 방전기. 전류를 있잖아요. 없애서 방전시키.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럼, 정전기에서 정전기를 죽이는 게 뭐다? 제전기다. 이렇게 하면. 제전기의 제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제전기는요, 이온 생성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전원의 극성 및 전선의 길이라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제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여기 알아둔 건 전원의 극성이라든지요, 또는 전선의 길이는 전혀 이게 제전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전 물체의 대전 전위 및 대전 분포, 제전기의 설치 위치라든지 또는 거리라든지 각도를 포함하고요. 그러면요, 제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려 7가지 정도입니다. 바로 단위 시간당 이온 생성 능력의 경우는 통상 50mA 이상입니다. 또요, 설치 위치라든지 거리 각도도 제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대전 물체 대전 전위 및 대전 분포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피대전 물체 이동 속도, 5째 대전 물체 제전기 사이 기류, 6째 피대전 물체 형상, 7번째 근접 접지체 형상 위치 크기입니다.
74번째입니다. 전기기기 설비 및 전선로 등의 충전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여기 장비는 여기다 여기 놓으면 할까요? 가장 간단한 장비는 또 가장 간단한 측정기는 또는 가장 간단한 계측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다른 말 하면 여기는 저압과 고압이라 이래가지고 우리는 검전기라 검전기. 검전기는요 전기기기 설비 전선의 충전 유무를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용도가 저압용 있고 고압용 특별 고압이 있습니다. 보충압수를 조금 보면요 COS라는 말은 바로 컷, 아웃 스위치, 일반적인 스위치를 우리는 COS라고 한다. 75번째입니다. 저압 방폭기기의 배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관은요 전선을 하는 전선 관용 부속 부분요 방폭 구조에서 정한 것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전선 관용 부속 부분요 유효 접속 면허 길이를 5mm 이상으로 할 거건데 알아둬요. 여기는 밀리미터가 간이니까 어떻게 해? 뭐가 있어야 될게? 간을 조립하자면 뭐가 있어? 나사가 있어요, 나사.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나사산이 몇 개, 하면 나사산이 몇 개 있어야 된다. 나사산이 반드시 5개 이상이 있어요, 5개. 특히요,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볼트라든지 이렇게, 볼트를 좀 하나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면 반드시 나사산이 뭐예요? 이렇게. 이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배관이 안전하고 틀렸어요. 밀리가 아니고 다 배선에서요 케이블의 표면 온도가 대상하는 바람 온도에 충분한 여유가 있도록 해야 되고 가열성 피팅은요 방폭 구조를 이용하되 외경의 반경은 역시 5배 이상으로 한다. 보겠습니다. 저압 방폭이 전기 배관 방법을 보면요 여기 바로 3번만 보겠습니다. 전선간을 상호 접속 시에 유니온 커플링을 사용한 나사산이 몇 개? 5산 이상 유효하게 접속되도록 해야 한다. 항상 밀리미터가 아니고 길이가 아니고 나사산의 개수를 말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76번입니다. 가수전류라고 나오는데 여봐요. Let go collect 이 말은 뭐냐면 가수전류라는 것은 우리가요 가수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고 이것은 노래하는 가수하고 똑같은 표현을 제가 해보면 전류에 감전이 됐을 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했고 도망갈 수 있는 전류를 가지고 가수전류라고 그래요. 봐요. 어디 있냐 보겠습니다. 바로 충전부로부터 인체가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 이탈할 수 있는 전류를 가수전류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상세한 해설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가수전류라는 것은 이탈전류를 말하고 전격에 인체가 자력으로 이탈 가능한 전류고요. 통상 이걸 가지고 레고 컬렉터를 한다. 마비 한계 전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 상용 주파수 우리는 상용 주파수를 60Hz에서 통상 10에서 15mA 정도를 가지고 가수전류. 근데 이게요, 최소 가수전류치가 남자는 9mA, 여자는 6mA. 그리고 여자가 어디에? 여자가 전기 확실히 약하구나. 이렇게. 77번입니다. 77번은요, 전동기용 퓨즈의 사용 목적을 알면 이 퓨즈는요, 가장 간단한 가전류 차단 장치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는 뭐냐 하면 회로에 흐르는 가전류 차단을 하는 것이 바로 휴즈인데 휴즈의 사용 목적은 가장 간단한 가전류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모양이 되지. 이거는 주로 이제 기계 공작 기계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휴즈 같은 게 고리가 됐잖아요. 이건 고리형 퓨즈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78번째인데요. 78번째는 피레기입니다. 피레기는 앞에서도 우리 했어요. 피레기에 구비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제한 전압이 낮아야 한다. 잘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상용 주파수의 방정 개시 전압이 높아야 한다.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여요. 방전은요, 전기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높아야 되지만 충격 방정 개시 전압은 여기는 개시 전압은 높으면 안 되고 여기는 반드시 어떻게 될까? 낮아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송유의 차단 능력이 충분해야 한다. 그러면요, 해설 넣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피레기 성능은요, 크게 7가지인데 충격
충격파라고 하는데 방정 개시 전압이 어떻게 낮을 거. 그러니까 발음하게 해가지고 충격파, 상용주파, 방정 개시 전압이 높을 거. 이거는 단 상용주파수의 방정 개시 전압은 풀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혼돈돼 사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면 충격파, 방정 개시 전압이 낮을 것입니다. 제한 전압이 낮고 반복 동작이 가능하고 구조와 경과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점검 보수가 간단하고 내전류에 대한 방정력이 커야 합니다. 또 속류의 차단이 확실할 거. 다른 말로 하면 전격 전압은 시료값을 나타내. 이게 바로 우리는 피레기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79번째인데요. 79번째는 가전류 보호장치는 반드시 접지선 외의 전류에 뭐냐 하면 항상 이건 안전에 대한 것은 병렬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빨리 끊어져야 되니까 직렬로 연결하여 가전류 발생 시 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답은 직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전류 차단 장치에 대한 것은요. 바로 이것은 역시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관한 규칙 305조에도 확실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주는 가전류는 뭐니까 전격 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서 단락사고 전류, 지락사고 전류를 포함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가전류, 이러한 재해를 방지하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전류 차단 장치는 어떤 것이냐면 차단기, 휴즈 또는 보호 계정 이에 수반되는 변성기를 말한다. 그래서 가전류 차단 장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뭘 한다. 요게 바로 답이었죠. 직렬로 연결하여 가전류 발생 시 전로를 어떻게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또 차단기 휴즈는 계통에서 최대 가전류에 충분한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가전류 차단장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 보완되어 가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해야 됩니다. 80번입니다. 꼭 기억합니다. 코로나. 우리는 2019년에 코로나가 와 애를 먹었죠. 2019년 코로나 방전이 발생할 경우 공기 중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냐? 공기가 오존이 발생해서 그렇다. 꼭 잘 가장 간단한 코로나 방전이라는 것은요. 일반적 대기 중에 발생하는 방전으로 방전 물체에 날카로운 돌기 부분이 있는 것에서 선단 부분에 쉿 하는 소리와 함께 미약한 발광이 일어나는 방전에서 공기 중에 뭐가 한다? 코로나 방전이 발생, 오존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방전의 밀도가 작아서 장애라든지 재해 원인이 될 가능성인데 특히 이런 형태, 대전 물체가 있다면 여기서 발광을 하는데 이 발광하는 현상이 바로 접지체에서 코로나 방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바로 산업안전기사의 6과목 중에서 뭘 했다요? 4과목을 마무리했습니다. 4과목. 아직도요, 2과목이 있어요.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가장 과목 수와 문제 수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염려할 필요 없다. 항상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 더 큰 이익이 여러분한테 생길 겁니다. 다음 과목이 있습니다. 다음 과목은 5번째 과목인데요. 화학설비 안전관리에서 여러분의 만점 합격을 위한 강의는 계속 되겠습니다.